Hello， 霍看今朝，半岛全知道，我是霍伟伟。最近朝鲜不试射了一枚洲际弹道导弹吗？火星17型洲际弹道导弹用的是垂直的高角度试射，飞行高度最高高点达到6248.5公里，飞行距离1090公里，飞行时间4000多秒。这是在朝鲜历次导弹试射过程当中飞行高度最高的一个，飞行时间最长的一枚导弹。很多军事专家都分析过，说朝鲜的火星17型导弹正常角度试射的话，能达到15000公里以上，包括美国所有范围之内都能达到等等。今天我要说的是火星17型导弹试射的另一个特殊的含义。这期节目我等了很久，因为要请一位非常重量的嘉宾。他在2018年、19年的时候反复穿梭在韩国、朝鲜、中国、美国、日本等等很多的国家，去为和谈进行奔走。他就是现在的韩国总统文在寅的外交安保特别助理文正仁。大家都还记得2018年的时候，朝鲜跟韩国、朝鲜和美国进行了多次的谈判和对话。当时朝鲜曾经做过一个承诺，说我会暂停洲际导弹试射，也会暂停核试验。火星17型洲际弹道导弹试射是完全打破了他当时的承诺，也是完全打破了与美国继续对话的大家的一个期待。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남과 북이 전부 다 강대강 입장이거든요. 북에서는 지난 1월 5일 이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을 포함해서 14차례의 탄도미사일 또는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방사포 등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을 했고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전부 다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미사일 문제도 있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분간에 핵실험 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 특히 3호 출구에 대해서 개보수 작업을 지금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4월이나 5월 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7차 핵실험은 전술 핵실험일 수도 있고, 또 미국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같은 사람은 북한이 다른 형태의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관측자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문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계속 해나갈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화성 17형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도 있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군사 정찰 위성을 많이 발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찰 위성 발사나 ICBM 발사나 기술적 스펙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그 방면에 있어서 시위는 계속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文教授评估说，美国目前采取的政策说，虽然表面上喊的是要和朝鲜对话，但是从结构上来看的话，美国没有给朝鲜任何的一个回馈，朝鲜没有人敢出来进行谈判。如果出来谈判拿不到一些成绩，回到朝鲜的话，又要受到处罚。所以说，造成这种僵局的情况下，美国采用的是安全管理朝鲜核问题。安全管理朝鲜核问题，那跟奥巴马政府时期的所谓战略忍耐政策是完全一致的，没有什么区别。这种情况下怎么办？这是一个最大的问题。不过文教授还是呼吁，韩国要去劝说美国，要去拿出一些实质性的内容，实质性的让朝鲜能够得到一些回馈的东西，来引导朝鲜重回到谈判桌。这一点，重回谈判桌是最重要的问题，这样可以延续之前曾经保持的一个和平对话的机制和至少短暂的和平。2019년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북한이 계속 한국을 선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대화 시작하려면
어떤 계기를 찾아야 하나요? 근데 상당히 그건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폐기하면은 우리가 경제적 보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핵 폐기 후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소위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먼저 포기를 하면은 북한의 소득을 3,000불로 10년 이내에 만들어주겠다는 한 제안을 했는데 그와 비슷한 형태의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선해체하면은 후보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접근으로서는 상당히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핵 시설도 갖고 있고 핵 물질도 갖고 있고 핵 탄두도 갖고 있고 그다음 미사일과 같은 운반 수단도 있고 6차례 핵실험도 했고 그리고 북한 핵무기를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먼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가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서 핵을 선제적으로 폐기했고 그 결과 러시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이 충돌이 계속되는 이상 미국이 동아시아, 동북아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예방 외교, preventive diplomacy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잘 풀어놓지 않으면은 또 하나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관심을 쓰고 JCPOA라고 하는 이란 핵 협상의 모든 역점을 두면서 북한 문제에 관심을 안 두는 것은 미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잘못된 정책 탈착이라고 저는 봅니다. 完整的内容在凤凰卫视的风云对话节目当中会播出，之后我也会上载完整的视频。和我看今朝半岛全知道，欢迎下载凤凰新闻客户端来关注更多的半岛消息。